수요일은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주제부터 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최근에 뜨겁죠. 엄마, 그거 나 아니야. 가족도 속이는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요즘 뉴스만 틀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피해자의 30% 정도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 과연 인공지능 시대의 어두운 단면일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 전문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딥페이크에 대해서 개념이 좀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일까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딥러닝, 그러니까 AI의 어떤 알고리즘 중에 한 종류죠. 그거랑 이제 페이크, 속이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네네. 생각을 해보면은 AI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알파고가 이야기됐을 때가 2016년이고 그 이후에 계속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반으로 되면서 AI를 가지고 사람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보통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죠. 특히나 이런 이제 AI를 갖고 컨텐츠를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인데 그럼 거기서 속인다는 게 뭐 범죄에 쓰이고 이런 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면 컨텐츠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새로운 방식의 합성을 하거나 이런 쪽에도 좀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페이스 스와핑이라고 그래서 얼굴을 바꾸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약간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른바 우리가 이제 GAN이라고 하는 이제 GAN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 하는 거냐면 알고리즘을 쉽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가 이제 싸우는 겁니다. AI가. 그래서 첫 번째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AI가 있고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AI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 싸우면 이쪽에서는 그럴듯한 위조 지폐를 계속 만들고 이쪽에서는 계속 그게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서 계속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이쪽에서 이제 이게 가짜다라고 판별이 되면 이쪽은 더 그럴듯한 걸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AI가 계속 싸우다가 궁극적으로 이쪽이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는 수준, 그 수준까지 딱 되면 이게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아주 그럴듯하게 되고 변화가 하는 이런 형태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딥페이크 방식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계속 두 알고리즘이 싸우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데이터도 좀 많이 넣어줘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글자를 쓰면 뭐 그림으로 만들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얘는 미리 학습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합성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내 얼굴을 별도로 딴 다음에 그 얼굴에다가 몸을 이제 AI가 기존에 있었던 새로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가 손으로 그리면은 뭐 이거야 당연히 사진하고 분류가 되는데 AI는 이러한 이미지나 사람들의 실제 어떠한 실사 모습들을 계속 학습을 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말이 그림이지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사진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지금의 이 딥페이크 기술이 아주 빠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진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좀 인공지능이 말씀 주신 대로 결합이 되면서 더욱더 실제와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의 뭐 영상을 봤을 때 그래도 어색하다든지 정말 구분이 실제로 되지 않나요? 실제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요즘에 워낙 뭐 슈퍼컴퓨터들이 많지만 그냥 이 정도 컴퓨터에서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뭘 해봤냐면요. 요즘에 또 해외에서 하면 일론 머스크 항상 나오잖아요.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있는 컴퓨터에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한 장을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기본적으로 코딩 어느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킨 겁니다. 얼굴이 바뀌었네요, 일론 머스크로. 저로 바뀌죠. 그럼 이제 이게 영상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고 또 뭘 할 수 있느냐. 제 컴퓨터는 말씀드린 대로 약간 렉이 걸리는데 요즘에 이제 소위 이제 엔비디아의 좋은 GPU들을 활용하고 있는 어떤 개발용 컴퓨터나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거는 저게 이제 제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저렇게 해가지고 저걸 유튜브로 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악용될 수 있죠. 그렇네요.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제일 놀라운 거는 저기에 있는 저 각도로 돼 있는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각도를 움직이거나 편하게 할 때 바로바로 합성이 된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일전에 저희가 또 해봤지만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계속 만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은별 앵커님의 이제 제 얼굴로 실제 만들어주셨어요. 모습을 갖고 그거를 갖고 이제 목소리를 뭐 지금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목소리를 이제 같이 있는 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AR을 맞아요. 만들어주는 네.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죠?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저게 진짜 사람이 아니고 아바타인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데 입 모양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은별 앵커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한 2분 정도의 영상을 AI 학습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내가 글자만 치면 실제로 입 모양 움직이는 것도 되고 또 외국어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기억나요. 저도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네, 제가 그렇죠. 막 중국어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소장님은 그래도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문가시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범죄가 좀 확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네. 좀 굉장히 개인들도 만들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쉽게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앱으로요? 앱으로요. 네. 그럼 앱으로는 어느 수준이냐? 예를 들면 앱에서는 그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앱들이 뭔가 이게 인플루언서들이 뭐 춤추는 영상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 제가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아무 사진을 넣어요. 그럼 사진을 넣었을 때 이 이제 앱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얼굴을 바꾸게 되면은 실제 몸은 뭐 춤을 추거나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야한 영상이나 이런 거에 네. 실제로 이제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할 때 예를 들면은 유료로 한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정도의 돈을 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산업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서비스들인데 이거를 또 악용하는 서비스들이 해외에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챗 GPT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페이스북의 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픈 소스. 그러니까는 그쵸? 누구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만든 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 PC에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웹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나 다양한 기업들이 어떤 걸 만드느냐?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에도 사용이 되고 산업에서 의미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커머스 쇼핑몰 영역에서 이게 좋은 쪽으로 쓰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은별 앵커님한테 뭐 쇼핑몰 모델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 모델로 사진을 하나를 찍었다. 그럼 그 찍은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별님이 바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여러 개를 입히고 싶은데 못해요. 다양하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다가 AI를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게 되면 실제로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옷만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되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반대로 이 사람이 모델은 이제 옷을 그대로 입는데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 뭐 인종을 바꾼다든지 심지어 이제 머리카락을 긴 머리를 짧은 머리를 바꾼다 이런 게 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런 걸 악용하는 해외 서비스들은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은 심지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 서비스 안에다가 인스타그램 링크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럼 바꿔주나요? 네, 그 인스타그램 링크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예를 들면 여성 인플루언서다. 그럼 그거를 이 서비스에서 실제로 인지를 한 다음에 네. 옷을 갈아입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나체 사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네. 만들어 버리는데 몸매도 맘대로 막 튜닝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서비스가 그냥 뭐 몇 달러 정도 내면은 그냥 바로 한 이것도 한 10초 안에 가능하니까 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런 악용되는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같은 맞아요. 경우 네. 텔레그램 기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건 일단은 텔레그램 자체는 그런 기능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텔레그램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라인이나 이런 메신저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네. 어떤 거냐? 이 메신저 안에다가 우리가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네. 붙인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 아까는 인터넷 서비스 형태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의 구조가 똑같은데 앞에다가 웹화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AI로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미지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대화 형태로 이미지를 그냥 파일로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되는군요. 네, 그럼 올리면 아까처럼 그 웹사이트에서 정리를 하듯이 그 뒤에 서버에서 그거를 작업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작업물이 저한테 오는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자동화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이게 참 이렇게 만들어서 참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서비스를 쓸 때 돈을 우리가 일반 현금이 아니라 그런 포인트나 아니면 가상화폐 이런 걸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또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호기심은 있는데 돈을 쓰기는 뭐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느냐? 거의 추천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돈을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공유를 해서 레퍼럴 링크라고 하죠. 그런 걸 몇 번 누르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안 내고도 몇 번 할 수가 있어요. 그 서비스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고 계속 퍼뜨리는 거죠. 퍼뜨리고 나서 그걸로 사진 넣으면 자기가 그런 기술이 있지 않아도 AI에 연결돼 있는 서버가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주니까 네. 이거를 갖고 자기가 퍼뜨릴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물론 긍정적인 측면들도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는 있었지만 범죄가 또 빠르게 확산되는데도 약간 일조하는 그런 양면성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전에도 생각해보면은 지금 미국 대선도 한 11월 정도에 있는 상태고요. 국내에서도 총선 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라든지 국내나 뭐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까요? 네, 이제 실제로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왜냐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딥페이크 얘기를 이번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많이 예전에도 했어요. 많이 했고 네. 실은 제가 방송에서 2022년도에도 했었고 21년도에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찾아봤더니 말씀드렸던 이 텔레그램 방식의 구조가 네. 미국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있었더라고요. 엄청 빨리 있었네요. 2019년에 똑같이 이제 10대들 이제 성범죄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착취물을 만드는 것들이 똑같은 구조로 있어서 그때도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대부분 다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범죄 행위 이걸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몇 명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보다 보니까 네.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이거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미국에서도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올 초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 이제 가수죠. 그 네네. 유명한 글로벌 가수의 실제 이 딥페이크를 악용한 이 딥페이크 이제 작성물을 이제 트위터 X에 유포됐던 일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걸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언급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걸 다 언급을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국 언론사들이 다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왜냐? 왜 이제 와서 난리냐?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시겠지만 소위 MZ세대들의 아이콘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미국 양당이 다 일어나서 네. 실제로 이거를 막 처벌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법안이 막 그때 막 쏟아졌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시즌 아니면은 뭐 총선 시즌 이럴 때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는 오히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또 활용이 됐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각 당의 후보들을 AI가 만들어줘서 뭐 그걸로 응대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총선을 오면서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는 프레임하고 합쳐지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관련돼서는 이제 정치물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전에 이제 처벌을 받는 이제 규정이 네네.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번에도 되게 조심스럽고 이게 좀 걱정되고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 게 이미 오늘도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이제 방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이 딥페이크를 가지고 만든 성착취물이나 이제 성에 네. 대한 문제들을 아주 집중 단속하겠다. 그래서 뭐 신고도 받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한 몇 명의 어떠한 실수 혹은 실수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하고요. 그건 아니고 몇 명의 그냥 호기심에 의한 어떤 우발적인 행동 혹은 네. 범죄로 절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악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냐 네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악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댓글 시스템이 원래는 사람들에게 좋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되게 좋았던 건데 이게 이제 악플, 특히나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이 심해지고 정말 극단적 선택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다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고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아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악플을 안 단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몇 명이 그냥 이렇게 되고 막아서 안 돼 이러면 결국에는 2019년부터 계속 이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듯이 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라고 할 때 대부분 이 처벌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한 1, 2년 사이에 많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겨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하고 이러지만 근원적인 어떤 가이드나 근원적인 방책이 없으면 네. 결국에는 그냥 몇 명 또 그냥 피해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제 처벌하고 가해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슈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외양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규제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잘 좀 정착이 돼서 이런 범죄가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규제적인 부분들이 거시적으로 정부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워낙 인공지능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이제는 사실 소비자의 위치라기보다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위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AI 윤리 관점에서 그럼 저희가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 어떤 걸 좀 유념하면서 대응을 네.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AI라고 하는 걸 과거에 우리가 빅데이터 때도 양날의 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건 양날의 검 수준이 아니라 자칫 잘못해서 쓰면은 거의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보고 핵 연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사람들에게 준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저도 요즘에 좀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핵이라고 하는 것들,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기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 세계적인 규약을 공통적으로 맺으면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에너지에 대한 사용처를 쓰잖아요. 개인들에게 그만큼 엄청난 자유와 반대로 말하면 엄청난 책임감이 같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유튜브에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말하는 이슈들이 내가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책임감을 개인들이 이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좋은 도구고 제대로만 활용하면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클 수 있지만 그만큼의 위협성과 심각성이 같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들, 예를 들면 수많은 플랫폼 회사들, 그 회사들은 지금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필터나 이런 기술적 차단이 들어가면요, 역으로 이 서비스 자체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맞아요. 비용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컴플레인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런 것들이 먼저 가이드라인으로 나와야 그래야 오히려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디자인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깐난아이들이 쓰는 장난감들, 네네. 블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블록의 이 조각들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예 그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 서비스 구조가 이런 악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내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자체가 지금 워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이슈가 되다 보니 이번에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창업자가 이번에 체포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 체포된 이유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게 이 메신저를 설계를 할 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주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체포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텔레그램의 이제 대표가 지금 체포돼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프랑스 정부랑 뭔가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럴 때 좀 어느 정도의 그래도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좀 악용되는 게 조금은 막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기술이 좀 발전할 때 사실 기술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윤리라든지 책임감도 함께 커가야지 산업에 대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본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고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